비트코인의 조정이 나온 가운데 정말 상승장은 끝난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잘 올랐지만, 여기 잘 올랐는데, 근데 뭐 문제가, 여기서 이제 저는 횡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게 좀 더 빠지게 되면, 횡보 폭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이런 과정에서 알트가 눌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걸 지금 1시간 봉으로 보면 되게 괴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계속 무슨 바코드 찍듯이, 이런 식으로 무슨 거래량이 아예 없는 애들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런 모양이 좀 일봉상에서 비슷한 걸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때예요, 이때. 이때 우리가 10월 달에 쭉 빠진 다음에 뭐 없나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잖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군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내부자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넉넉하게 생각해서 좀 빠진다. 그렇게 다시 리테스트 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내려와가지고 또 리테스트를 할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는 봐주되, 1시간 봉 모양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들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든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든 뭐가 됐든 간에 이 횡보가 길어지면 가격이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폭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 아마 개미들은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비트코인의 행정명령을 할 것이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기대감들이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마 많은 실망들을 할 거예요. 근데 또 나스닥은 올라가고 S&P도 좋고 하니까 아마 미국 주식으로 다시 넘어갈 건데,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기관들은 매집을 이때를 통해서 할 거고요. 이들이 다 매집이 끝나면 또 올라갈 거고, 결국 개미는 마지막에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안 오면 안 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구간 상황들 속에서는 좀 질질질 셀 때 멘탈이 나간다 하면 그냥 뭐 조금 있으면 설 명절이니까 명절 뭐 잘 보내시고 오고 어차피 원칙대로 하셨을 거니까요. 그런 상황으로 하면 뭐 전혀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도미넌스가 저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승장 고점에서는 도미넌스가 40%대 초반 혹은 30% 후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알의 가격이 그렇게 썩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스테이블이 들어오는 걸 보면 지금 USDC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지금 사상 최대 발행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더까지만 옆으로 위로 돌리면은 이게 진짜 급속도로 빠르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순간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발행량이 2022년을 이미 넘었는데 우리는 지금 알트의 가격이 아직까지 21년도 상승장 고점을 회복을 못한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는 건 정말 저평가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먼저 신고점을 찍었고 수이도 찍었고 그 다음에 뭐 솔라나도 찍었고 했지만, 이런 애들 말고는 뭐 리플도 찍고 했지만 이런 애들 말고는 딱히 뭐 이더부터 시작해서 수혜를 받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국 걔네들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지금 돈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다. 테더도 빨리 이 올타임 하이를 넘으면 앞으로 정말 엄청난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진짜 외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올리면은 또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항을 맞았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되면 이 박스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박스기 때문에 이후에 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놈의 종착지는 하락으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횡보를 더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횡보를 할 것인가 하면은 그 정도는 저는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좀 2월만 가도 저는 또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다만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 옆에 캔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뭐 1월 마지막 주 그리고 2월 초 이 정도까지도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열어놓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그래서 좋은 거고, 좀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조급해하지 않으려면 미리 어느 정도는 뭐 2월 정도까지도, 뭐 2월 초중순? 초? 그 정도까지도 좀 지지부진할 수 있겠네 정도만 생각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 지독한 개미 털기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업비트 코인들을 봐도 다 비슷해요. 보면은 움직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끝나려면 결국은 비트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 멈춰주면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봉 차트를 봐도 그렇고 좀 보시면 조금 이제 밑으로 떨어질 만한 구간은 좀 있다. 근데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오늘 일봉 마감 할 때 갑자기 오후에 반등이 나온다던가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위로 안착하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추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탈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내려가는 과정에서 또 이런 식으로 수렴 혹은 횡보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스권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을 보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막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 초록색 시그널이 떴어요. 그다음부터 알트가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캔들 하나가 2달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2월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일단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결국 이 움직임들이 여기서 비벼봐야 이 메가폰 패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리테스트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리테스트를 오래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할 때도 상승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좀 빡세지만 나중에 이게 끝나고 올라갈 때는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안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때랑 똑같아요. 그냥 언제랑 똑같냐. 그냥 이런 게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상황이 2024년 한 3월부터 여기 보면 10월까지죠? 10월 말 혹은 11월 이때까지 이 과정들을 그냥 축소판으로 겪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박스를 보면 11월부터 지금 1월이면 거의 2달 정도 된 거거든요. 이때는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건 뭐 한 2달 혹은 뭐 2달 반 혹은 3달 정도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게 만들어낸 다음에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때처럼 자리를 안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만 힘을 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토탈 3인데 토탈 1은 비트코인까지 다 포함한 거, 토탈 2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 포함한 거, 토탈 3는 비트 이더 제외한 건데, 토탈 2는 여기서 어쨌든 좀 이렇게 비비는 모습이 있지만 토탈 3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뚜르락말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려는 모습을 나오려면 그때부터는 알트들이 달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좀? 보면은. 그리고 이거 모양을 봐도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뚫으면 엄청나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블랙록이 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올해 가장 큰 매수인데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자금도 슬슬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게 테더로 들어오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되게 재밌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자, 그리고 캔자스주 상원의원 바우저가 공무원 연금 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이익에 투자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어쨌든 계속 친암호화폐적인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진짜 당장 내일 갔으면 좋겠고, 당장 뭐 오늘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정말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어야, 그쵸? 계속 매집하고 쌓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서 분출할 때 여러분들이 못 잡게 하면서 더 뽀모를 발생시켜가지고 나중에 더 비싸게 사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다. 그래서 원칙대로 해주면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영상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상승장 끝날 때까지 좀 계속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있다 빠지니까 또 괜히 비코인 했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다가 또 이거 이때 배운 교훈 못 참고 이런 거 나오면은 또 가자 했다가 또 눌리면 또 했다가, 그렇게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평정심을 갖고 일정한 바이오리듬으로 해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결국 블랙록에 3억 4,400억 달러가 투입이 됐고, 근데 나머지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순유출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 블랙록 쪽에 돈이 엄청나게 모일 것 같은데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모으니까 뭔가 큰 게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 유입이 대폭 늘 거다. 대형 투자기관과 연기금 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뭐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이더는 10,000달러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20만 달러면 거의 2배잖아요. 비트가 2배 가면 알트는 그죠?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냥 힘들 수 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하락 다이버스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도 좀 드렸고 뚫을 거 확실히 뚫어야 되는데 못 뚫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뭐 그냥 박스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박스권 만 잘 만들어주면 되니까 요것만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계속 들어올 거고 부동산과 비트코인 혼합 펀드도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7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 시즌은 이게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 시즌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요런 부분들 일단 체크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라이도 그러니까 리더 파이낸스죠. 여기에 3,300만 달러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했다라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더를 놓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더, 솔라나는 미국이 버릴 수 없는 그런 그 레이어 1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 계속 이더를 매집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더 물량 너무 뺏기지 마시고 정말 이더가 드럽게 안 가가지고 욕을 진짜 엄청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일가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이더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서클이 해시노드를 인수해서 토큰화 경쟁 가속화가 시작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되면 아마 메타로 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메타로 뜰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 개미도 털고 물량도 잡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안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너무 코인에 빠져있지 마시고요. 뭐 아마 명절 동안 별일 없고 행보한다면 그 이후에 움직일 것 같고 아마 내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저는 원래 좀 동결을 봤는데 요즘 컨센이 자꾸 인상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컨센이 인상인 걸로 되면 좋은 게 막상 인상을 해도 이게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완전 큰 타격을 주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타격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변동성에 유의하시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필요하겠다만 너무 과도한 겁내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금리 인상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게 맞아요 우리에게. 근데 아직까지는 보통 그게 영향을 단기적으로 주는 정도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계속 오르면 그때부터 안 좋아진 상황이 펼쳐지니까 일단은 뭐 동결이 제일 베스트인데 금리 인상이 나오면 단기간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변동성마저도 피곤하다 나는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